예, 내일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꿈꿔왔던 바보 노무현. 노 전 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의 한국 사회와 정치를 어떻게 진단하고 조언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참여정부 마지막 대변인이자 노무현 시민센터 추진단장을 맡고 계신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와 함께 10주기의 의미를 새겨보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뭐 추도식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실 텐데 시간 예.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여정부의 마지막 대변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또 근황을 또 궁금해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 좀 전에 소개해 주셨듯이 노무현 재단에서 상근 이사로 일하면서요. 노무현 시민학교라고 이제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죠. 그리고 2021년에 원서동, 그러니까 창덕궁 옆입니다. 맞습니다. 옆에 노무현 시민센터, 시민이 주인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건축 설계 다 끝났고요. 조만간 이제 착공을 할 생각입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처음 어떤 인연을 맺게 되신 건가요? 예, 이러저러한 인연으로 어떤 제 결혼식 주례를 서주셨었고요. 88년도였는데요. 그로부터 이제 만 2년 지난 뒤에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수원서 살고 있었었는데 예고 없이 찾아오셨어요. 오시면서 집 앞이니까 들어간다라고 하시면서 와서 내일부터 같이 일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예. 네. 그때 이제 뭐 저희가 되게 학생운동, 노동운동 이런 것들을 했던 세대들인데 뭔가 정치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 이제 청문회 스타로서의 활약, 국회의원으로서의 활약을 보면서 그 가능성을 봤는데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뭐 하던 일 정리하고 같이 일을 국회로 출근을 했죠. 그래. 예. 결혼식 주례를 서줬다는 건데 예. 뭐 그러면 개인적인 연이 있었던 겁니까? 주례를 먼저 요청을 하신 그런 거예요? 얘기가 저희 그 애엄마가 거기서 인턴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인연 때문에. 예. 그럼 뭐 개인적인 인연도 있으시고 이후에 어떻게 이제 같이 함께 일을 하시게 된 이야기까지 잠시 드렸습니다. 지난 토요일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이었습니다. 혹시 광주에 가셨습니까? 그날 뭐 가고 싶었는데요. 예. 저희가 서울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한 7, 8만 정도 연인을 왔다 가셨는데 예. 그 행사 때문에 광주를 가지 못했습니다. 예. 대신 그 전주에 광주에서도 같은 시민문화제를 있었죠. 했었기 때문에 예. 그때 내려갔다 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5.18,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모든 사람이 다 광주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기억하시겠지만 50 청문회 때 전 전 대통령을 신문하고 명패를 던진, 그러니까 명패를 흔히 이제 전 전 대통령한테 던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나가고 난 뒤에 그 태도에 대해서 분노해서 그런 것도 있었었고요. 국민참여경선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광주에서 승기를 잡고 맞습니다. 확고히 승기를 붙이는 그런 제가 그 계기가 현장에 됐죠.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사실 지금 이렇게 우리 정치권에서 독재자 발언도 서로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고 예. 여기에 좌파 독재다 이런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실까라는 것도 좀 궁금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그래 나는 좌파 신자유주의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반은 유머고 반은 뭐 항의의 뜻을 담은 거였죠. 지금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안했을 때의 고민을 생각해 봅니다. 여소야대에서 개혁을 위한 입법 뒷받침이 너무 힘들었을 때 대통령께서 당시 이제 대연정 결국엔 낯설었고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정신이 지금 오히려 여권에서 필요한 거 아닐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저는 매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럴수록 안아줄수록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더 작아지지 않을까. 지금 가능한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는 통합, 그러니까 분열을 통해서 통합을 하는 기술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통합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변인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 야당과의 관계를 좀 적절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노 전 대통령께서 어떤 이렇게 주문을 하셨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야당 뭐 박근혜 대표였었죠. 당시에 굉장히 열심히 만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연정이라는 것이 성사 가능성은 낮았지만 뭔가 협치하고 양보할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내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소에 많이 지향했었던 그 노무현 정신이란 그 가치, 현 정치권 내에서 현 정부에서는 좀 잘 실현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 노무현 정신이 워낙 폭넓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마다 강조하는 게 다른데 저는 뭐 제일 중요한 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참여민주주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제대로 실현되느냐라는 면에서 아직 좀 멀었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시민들이 이제 촛불이 뒷받침돼서 등장한 정권인데 네. 시민들의 어떤 정치 참여는 더 지속되고 있거나 또 활발화되지는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결국엔 깨어있는 시민에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대통령님 말씀처럼 지금 같은 상황에 시민들의 참여의 수준과 이 어떤 활동의 폭을 좀 더 높여주셔야 정치권이 좀 정신 차리지 않겠는가 이런 예. 생각을 하게 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다 들어야 되고 내는 건 당연한데 예.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념화되거나 그게 다시 또 정치권에서 재가공돼서 또 싸움을 분란을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죠. 노무현 대통령의 말마저도 막말로 왜곡되기도 하고 앞뒤 거두절미돼서 예. 그런데 저는 지금 뭐 노무현 대통령을 그때 막말 대통령을 공격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앞뒤 왜곡된 것들도 많았고요. 지금이야말로 정말 막말의 시대인 것 같고요. 정치가 말로 하는 것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정치를 하는 태도, 좀 더 겸손한 권력, 노무현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비서진으로 참모로 계실 때 같은 그 모습을 보였는데 당시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워낙 또 파격적인 행보도 많이 하시고 참모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모습도 저희들이 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현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책도 그렇고 뭐 예. 어떻게 행보도 그렇고요. 두 분의 두 분 스타일의 어떻게 차이도 보십니까? 있지만요. 제가 보기엔 공통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래요? 두 분 다 사실 속은 똑같은 분들이에요. 속은 똑같이 뜨겁고 그런 분들이고 뚝심도 있고 또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예. 탈권위적이고 그런 것도 있고요. 정부와 정부의 차원에서 보자면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에 함께했던 참여정부를 만들었던 주축 중에 하나고요. 문재인 대통령 당신도. 그래서 저는 뭐 그때 당시에 정신과 과제, 비전 이 모든 것이 계승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진화하고 있고 더 진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좀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타일의 차이를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좀 백이 더 든든한 것 같아요. 촛불이란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시절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 내일이 서거 10주기입니다. 10주기 추모 행사 주제가요. 새로운 노무현입니다. 10주기여서 정말 이런 의미를 부여하셨는지 그 안에 또 다른 숨긴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한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는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권에 수시로 공격의 대상이 되거나 소재가 됐었습니다. 저희는 그걸 바로잡고 왜곡을 바로잡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예.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좀 더 정당한 평가. 사실 많은 것을 이뤘고요. 우리들의 기억과 달리 많은 것을 이뤘고 많은 것들의 어떤 기본 방향과 초석을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돼서 새롭게 평가돼서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어떤 공동의 자산이 되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하나 갖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을 함께 겪지 않은 젊은 세대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을 바로 알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민주주의의 영감을 받은 젊은 민주주의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들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슬퍼하고 또 그렇게 했던 물론, 생각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예, 새로운 용기를 갖고 젊은이들이 좀 도전할 수 있는 크게 보면 그런 저는 변화를 좀 주고 추모에서 싶다. 계승으로 이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이번에 10주년이 예.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번 추도식에서 부시 전 대통령도 예. 참석해서 추도사를 또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그때 당시 참석하는 이제 건가요? 뭐 카운터 파트였죠.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인데 초기의 인연은 뭐 아시다시피 안 좋았죠. 저희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축이라고 규정짓고 그때 당시 요새는 그런 표현이 잘 안 나오는 네오콘들에 의해서 북한을 폭격하자라는 주장들이 막 됐을 때 저희가 집권을 했었습니다. 취임을 하셨는데 그걸 막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라크 파병도 할 수밖에 없었었고 우리 노 대통령의 생각과 달리 그런데 어떻든
서로 티격태격하고 제가 이제 의전비서관대에서 두 분 정상회담하는 장면을 많이 봤는데요. 예. 서로 얼굴 붉히고 논쟁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크게 감사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열심히 부시 대통령을 설득했고요.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해서 나중에는 호흡을 맞춰주셨죠.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 같은 것도 열어놓고 제안도 했었었고. 예. 그런데 한 10년 만에 다시 뵙게 돼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특별한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때 부시 전 대통령이 서운하게 이야기했던 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외교 관련해 가지고 예. 이렇게까지 굳이 이야기해야 되나 사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좀 한국 국민으로서 좀 마음이 아픈 부분도 그러셨군요. 사실 있었었거든요.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예. 부시 전 대통령이 직접 그린 초상화도 이번에 선물로 가져왔다 하던데. 그 퇴임 이후에 네. 그림을 배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오셨는데 아직 덜 완성된 건 저희가 살짝 보기는 했지만 예. 내일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닮았나요? 잘 그리셨더라고요. 예. 이 옆모습인데 그러면 재단 쪽에서도 또 부시 전 대통령에 이렇게 따로 예. 별도의 선물을 준비하시는 노무현 건가요?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에게 함께 예. 인사하는 사진을 목판으로 뜬 것이 있습니다. 그걸 내일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 거 아니고? 감사합니다. 공개해 주셔가지고. 예. 추모의 자리 아까 말씀하시면 이제 추모에서 조금 계승하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될 거다 하셨는데 내일 이제 추도식에 과연 어떤 분들이 올 건가? 부시 전 대통령 참석합니다만 또 예. 여야 각 당 대표 지도부에도 예. 또 초청장을 발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황교안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 뭐 저희도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예. 초청장을 각 정당 지도부와 모든 국회의원들한테 보냈고요. 예. 저희가 한 두 주 전쯤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들은 답은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말씀만 들었고요. 그 뒤로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안 온다는 전화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겠죠. 아직 그런 전화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안 하세요? 예. 예. 노무현 시민센터라고 해서 이제 아직 뭐 예.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만 예. 이걸 또 설립을 또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시설인지 좀 설명 그런 필요할 겁니다. 것 같아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명 그 자체를 실현하기 위해서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도 시민들이 연대하고 의식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만 민주주의 교육을 하고 문화적인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변화를 위한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간이 꼭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예. 시민들이 주인인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젊은 민주주의 리더들을 수천 수만 명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여기에서 그럼 뭐 어떤 있습니다.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뭐 물론입니다. 예. 프로그램이 좀 편성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교육도 있고요. 시민들에게 사무실과 회의 공간을 거의 무료로 제공도 하고요. 1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 스튜디오 시설도 있고 공연장, 웬만한 영화 정도를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장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곧 착공을 하게 되잖아요. 그 예. 시민들이 어느 정도 정성을 모을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따로 그렇습니다. 있다면서 예, 맞습니까? 저희가 뭐 예산이 좀 빡빡한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적극적이면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시민들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특별 모금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제가 하셨잖아요. 보내셨습니다. 예, 조금인지 많은지 저희가 액수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예, 제 봉투만 보여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많은 걸로 해두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이렇게 멋진 건물이 들어서서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고요. 유시민 이사장 예.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 아침에 모친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안타깝고 뭐 그래서 괜찮습니다. 당신도 특별히 슬프지는 않다라고 하셨으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오늘 여기 지지자들한테 남긴 글도 있기 때문에 역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글을 읽고 느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재단 이사장 아니십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내일 추도식 행사를 사실은 주관하는 그 입장인데 그렇죠. 내일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예. 어떻게 따로 뭐 별 대책을 준비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부시 대통령을 맞이하는 일은 제가 대신 하게 되고요. 예. 노무현 재단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 말씀하는 것은 저희 정영애 이사님이라고 당시 인사수석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좀 아쉽죠. 아무래도 많이 아쉽죠. 예. 정치권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 예. 사실 지금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여기에 있어서
야당이 공세를 하는 것도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세를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 좀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제가 뭐 이것도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일이 모든 걸 살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히 조언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는 평화와 경제 다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평화를 위한 노력도 중요한데 경제 문제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근무기 운동을 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고 기본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보는데요. 당장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국민들에게 방향이 오르니 함께 갑시다라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 국민들의 어떤 단합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노력들을 조금 더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연스럽게 연장선으로 이제 내년 총선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당이 이제 총선 성공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제가 전략 조언까지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평화, 예. 경제를 같은 비중을 놓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하자면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1단계 마무리된 균형 발전 정책 같은 것들을 좀 더 강력하게 제안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큰 대역사였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고 거기 사람이 정주하게 하고 공무원들이 내려가야 되고 공기업 직원들이 내려갔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의외로 임기 말에 했지만 상당히 저항 없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여요. 그러나 그동안 이제 정체되어 있었었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또 숙제이기도 하고 총선에서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왕 나오셨으니까요. 뭐 재단 이사 일을 또 하고 계시고 노무현 전 대통령 함께 일을 했고 노무현을 기리고 또 추모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들께 지금 혹시 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길 가다 넘어져도 노무현 때문이다라고 했었죠. 참여정부 때. 지금도 그 기억이 납니다. 성공한 정부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스스로 뭐 워낙 겸손한 자기 평가를 자기 성찰을 하시는 분이니까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저희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기억보다 현실은 좀 훨씬 더 나았었다고 봅니다. 많은 성과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본 방향을 잘 잡아놓은 것도 있고요. 긴 안목의 준비를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조금 전에 나왔었습니다만 그때 너무 많이 올라서 저희가 참 입을 열 수가 없었지만 당시 전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는 굉장히 잘 방어한 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든 욕심을 부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정의로운 대통령이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기사님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전 있잖아요. 예. 그거 올해 내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윤태영 전 비서관이 쓰고 있는데요. 예, 예. 올해를 뭐 꼭 목표로 한 건 아니었지만 올해는 좀 힘들 것 같다고 그렇게 전해 그래요?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말씀이랄지 일생 어떻게 좀 삶을 살아시는 그걸 다 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자료가 되겠네요. 말 그대로 그냥 전기와 다른 평전이 되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객관적이고 풍부하게 쓰게 될 연고도 거고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아니요, 그건 이제 평전은 내일 나오고요. 예. 저희가 여지껏 노무현 대통령님의 저서라고 할 수 있는 책들을 묶어서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 전집을 만들었고요. 예. 전집에 이번에 이제 연보도 책 한 권 규모로 집어넣고요. 제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 연보 서문을 쓰는 영광을 서문 얻게 쓰셨습니까? 됐습니다. 예. 예, 물론 큰 서문은 유시민 이사장이 쓰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추도시중으로 바쁘실 텐데요. 전호선 노무현 재단 이사장 직접 나오셔서 여러 가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